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차전지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예, 욕을 먹더라도 확실히 조회수가 잘 나오는 컨텐츠인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관심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너무 결과가 처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노심초사, 2차원지 종목군들이 도대체 언제 살아나는 거냐. 그리고 시장에 이 정도까지 사태로 끌고 왔던, 교주들 많죠? 예, 시장에 많아요, 교주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듣게 되면 뭐 늘 좋아요. 예, 늘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K배터리가 뭐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렇죠? 예, 근 2년째 지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추이 자체도 여전히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욕이 먼저 달려요. 네, 늘 안타깝죠. 그래서 참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고 참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2차원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래도 시장에 또 전달되는 내용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늘 시장 주가는 빠지는데 늘 좋다고 하면은 늘 좋은 눈만 보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죠? 근데 그게 결코 정답은 아니거든요. 예, 그럼 시장이 왜 주가가 빠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반등이 나올 때도 내가 그 자리에서 물을 타든 아니면 신규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다시 신규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지? 한 6일 정도 지났어요, 보니까. 지난 6일 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제 페이지거든요. 유튜브 페이지인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6일 전이에요. 그래서 바닥 아직도 멀었다. 가스라이팅이 무서움. 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바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하락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골자들을 한번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층 또 저의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에코프로 BM 차트거든요. 작년도가 아니, 재작년이죠. 재작년 7월 26일 날 고점이 58만 4천 원. 자, 좋아. 5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50만 원에서 지금 주가가 8만 3천 원대니까 하락폭이 얼마냐? 무려 78.5%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좀 해볼만 한 2차전지 중에 하나다. 어느 누구도 뭐 부정하지 않는 기업, LG에너지 솔루션. 자, 이 기업은 도대체 얼마까지 빠졌냐? 작년도 5월달, 6월달, 7월달이 고점이에요. 그 가격이 얼마냐?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에서 현재 주가가 26만 8천 원대까지 빠진 거니까 이 종목 역시도 고가 대비해서 55.85%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LNF 뭐 말 다 했죠. 예, 주가에 대한 하락폭들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 교주들이 열심히 밀고 있는 종목군들 뭐가 있죠? 엔캠. 예, 이 종목 역시 보세요. 2023년도 9월달, 10월달 주가까지 이렇게 펌핑 시켜놓고 39만 4천 원이는 주가가 6만 1,30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고가 기준으로 이 종목은 도대체 얼마까지 하락을 한 거냐? 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 중앙첨단 소재.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보이시죠? 17,000원, 15,000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3,000원대까지 빠졌고요. 또 하나 볼까? SKC. 예, 이 종목이라고 다르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17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8만 6천 원대까지 단기간 안에 폭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의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고요. 여타 장비 쪽 이런 종목군들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을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빠졌어요. 오늘도 신저가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올 때 왜 올라오는지를 알고 지금이 왜 바닥을 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의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LG엔솔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간 때 빠졌었을 때의 이야기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AMPC. 자, AMPC가 28년도에 종료가 된다. 더 이상 받지를 못한다. 이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려감들로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어제 결과가 나왔죠. 어떤 결과가 나왔죠? 자, 28년도가 아니네. 31년도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8년도를 상정을 하고 주가가 빠졌는데 31년이면은 반발 매수에 들어와야 되죠. 안 들어와요. 근데 교주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자, 28년도, 31년도로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폭. 이 구간은 낙폭이 좀 과하다. 반등이라도 나올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다고. 근데 주가 안 올라오죠. 오히려 더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빠진 이유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 뭘까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제가 이거 옛날에도 말씀했던 건데, 어찌됐든, 지금 감세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세금으로 AMPC, 다른 기업들한테 뭐다 여러분들? 다른 기업들한테 뭐예요? 세금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자국민의 세금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줄이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한 번에 31년인 거지, 앞으로 줄어드는 양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수정 법안으로 인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기간 동안에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 기업 간에 이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문제점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3원계 LFP 글로벌 스탠다드가 지금 일류 잡히잖아요. 그죠? 일류 잡힌다고요. 일류 잡히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영업활동을 늘려서 자, 중국의 점유율을 뺏어오자. 중국이 판매하고 있는 양보다 훨씬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크게 키워보자. 이게 지금 공략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게 뭐다? 자, 미국은 제약사항이 많아요, 여러분들. 물론 전기차가 열심히 팔립니다. 안 팔린다는 게 아니에요. 캐짐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캐짐 아니라고. 그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건 있어도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상승을 계속 해왔다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캐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캐짐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구재잖아요, 여러분들. 사용연한이 10년이 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정이 갑작스럽게 유행이 타가지고 갑자기 전기차로 확 전환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전환이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로 감안을 해서 놓고 봤었을 때 현재 전기차의 시장 성장률은 이 내구재의 성격 그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 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내연기관을 탔던 사람들이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가 노후화가 되게 되면 또 전기차로 바꾸고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가 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3원계가 LFP의 채택을 못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들의 채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장기간 동안 진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겠죠. 충전 인프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의 매력 자체 아마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보조금 제외하고 가격이 여전히 비싸지만 전기차를 받았을 때 보조금 받았을 때 그리고 유류비와 전기 충전비를 감안을 했었을 때 내가 10년은 운영을 한다, 5년은 운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이득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죠. 충전비가 점점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초기에나 여러 가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유인책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럼 이것들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기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금이 투입되는 것보다 보급률 자체가 속도가 안 따라오는 것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연기관 대비 이득 부분들을 찾지 못하니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고, 빠른 전환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각각의 OEM 기업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여러분들? 유럽 차량과,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과 똑같은 성능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가격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비싸겠죠. 왜? 유럽은 중국의 LFP 탑재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가격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저렴한 차량을 낸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를 탑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들, 쉽게 말씀해서 가격은 똑같은데 성능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은 똑같은데 유럽 차에 대한 성능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쉽게 말씀해서 선택의 폭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어찌됐든 우리나라 3원계의 가격이 LFP만큼 가격이 다운이 되든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되든가,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되게끔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 자체도 지금 계속 감소세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오는 오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직면을 하다 보니까 LG엔솔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셀 기업들 당연히 안 좋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나라 소재 기업들 당연히 안 좋죠. 배터리 3사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부분들이 악재가 전달이 되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거기에다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들? 자,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배제를 하기 위한 법안 테두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전히 핵심 광물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국 애들 거를 쓴다고요. 근데 중국 애들 거를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AMPC 수령을 못 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 AMPC를 수령하기 위해서 중국망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중국에서 받는 원재료 공급이라든지 라이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줄여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줄이기 위한 어때요? 투자가 또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 금액, 돈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 투자할게 라고 하는 거하고 여전히 마이너스, 매출 마이너스, 영업이익 마이너스. 그죠? 물론 뭐 1분기 흑자 전환이 됐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뭐 2분기가 저점입니다. 3분기가 드디어 이제 돌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결론적으로. 이 벌어들이는 비용에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 자체가 산더미 같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의 CATL하고 BYD하고 경쟁이 안 되죠. 그죠? 경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쉽지가 않아요. 경쟁 자체가 쉽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외부에서 왔었을 때 우리나라 LG엔솔 사겠어요? 삼성 SDI 사겠어요? SK이노베이션 사겠습니까? 안 사죠. CATL, BYD 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최근에 CATL이 어디 홍콩에 상장을 했죠, 여러분들. 홍콩 상장했습니다. 자, BYD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도 BYD, CATL 상승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은 빠져가지고 CATL, BYD 살 수밖에 없죠. 쉽게 얘기해서 롱숏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AMPC 대비해서 투자해야 되는 자금 자체, 선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자금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주가 측면에서는 당연히 실익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 악재가 또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주가가 바닥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핵심 포커스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2차전지 교주들 이야기 들어오면은 GM하고 우리나라 LG엔솔하고 아주 그냥 끈끈한 관계에서 얼티엄 셀즈, 우리는 이제 GM, 포드 이 기업들과 이제 짝짝꿍 돼가지고 미국을 다 먹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GM의 스탠스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GM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단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GM 캘리포니아입니다.
자, 전동화한다는 GM의 변심입니다. 이게 2025년도 5월 23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오늘자에 이야기가 나온 거지 사실은 이미 이틀 전 3일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뭐냐? 자, 미국 GM 전기차 의무화 폐기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안 팔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팔리지도 않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35년도에 여러분들 뭐죠, 여러분들? 이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11개 주가 추진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전기차 확대 정책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안을 통과시켰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하면서 이차 전지가 막 화려하게 움직였었을 때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정책적으로 전기차가 2035년도까지 내연기관까지 생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기차로 쭉 가자라는 내용들로 좋아 이러면서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한 해, 두 해, 3년, 4년 딱 겪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차의 교체율, 사용률 이런 것 자체가 훅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GM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죠. 그죠? 근데 판매는 안 되죠. 근데 법안까지 맞춰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중국 거 쓰지 말래. 싼 거 쓰지 말래. 이래버리게 되면은 이 GM은 죽겠는 거예요. 소위 얘기되면. 아주 그냥 양쪽에서 그냥 사이드로 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GM에 존폐위기가 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GM이 나서가지고 자, 전기차 의무화 폐기 좀 해라. 이거 35년도까지 현실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 얘기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사겠어요? 네? 우리나라 여전히 사먹는 게 LFP에서 여전히 비싸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GM이 전기차 의무화 이 전환대로, 이 계획대로, 첫 번째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누구 불러드리겠습니까? 중국 애들 불러드린다니까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대, 성능을 만들 수 있는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공급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 기간 자체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과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그 기준을 맞춰야 돼. 이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엄청난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중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간,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까지 고민을 해봤었을 때 지금의 주가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노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투자 심리를 가누는 하나의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자고요. 자, 지난해 캘리포니아는 전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35년, 내년에는 35%까지, 2030년 68%까지 늘리고 2035년도에는 100%까지 확대하겠다는 거를 법제화했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막상 26년 됐죠, 27년 됐죠, 28년 됐죠, 29년 됐죠, 30년 됐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논리로 가게 되면은 강행을 하겠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미국은 로비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정치 이전에 국민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기업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GM이 이러한 요구들을 했다라는 거는 포드도 당연히 들고 일어설 거고요. GM도 당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의 영역 자체, 확장 자체가 굉장히 더디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법안들을 믿고 투자를 했었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한 것.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사람들의 의견 자체는 시장에서 아예 묵살이 돼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뭐 사먹는 게 짱! 중국 시진핑 나쁜 놈! 중국 기업 공매도 나쁜 놈! 이런 것들로만 치부를 해버렸던 그들의 의견에 다수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가스라이트를 당해서 현재의 아픔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 어찌됐든 지금 바닥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뭔가 전기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우리나라 셀 기업들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계속 짓누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완벽하게 주가에 녹아들거나 아니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내성을 갖추기 이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엄청나게 저는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닥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약간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요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를 투자를 저는 돈 되면 당연히 스탠스를 바꿀 거예요. 그때 되면 정말 2차전지 섹터를 벌 때 제 기준으로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기준으로 지금쯤이면은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좀 꺾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언제든지 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해드리면서 또 저의 생각도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2차전지 섹터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뭐 토닥토닥이나 뭐 미로의 이야기를 했던 콘텐츠가 2차전지에서 저는 없었기 때문에 뭐 저까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저는 저의 스탠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2차전지에 대한 콘텐츠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거저거 뭐 잘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막 제가 이것저것 쓰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이 좀 들고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는 게 어찌 보면 저한테도 좋고 듣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좋겠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 그리고 저의 생각을 또 녹여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청취를 하시는 데에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말은 좀 짧게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2차전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으면 또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나는 뭐 2차전지 그냥 끝까지 간다. 네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면 뭐 싫어요 누르시는 거야. 뭐 자유시니까 눌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